이번 시간에는 보조장부의 마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조장부의 의의. 보조장부는 주요 장부에 기록될 수 없거나 개략적으로 기록된 사항에 대한 보충이나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보조장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기입장이 있겠고요. 보조원장이 있겠습니다. 보조기입장은 거래를 발생 순서에 따라 기입하는 장부이고, 그 다음에 보조원장은 명세를 기록하는 장부이다. 이랬습니다. 자, 보조장부의 종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조기입장. 보조기입장에는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소액 현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받으러옴 기입장, 지급어음 기입장 등이 있으며 발생 순서에 따라 기입하기 때문에 날짜를 중요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입장은 날짜 순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보조원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원장에는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유형 자산 대장 등이 있으며 주로 품목이나 각 거래처별 채권, 채무를 기입하기 때문에 품목명, 상호 등을 중요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입장하고 보조원장에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보조기입장은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날짜를 잘 기록해 주자. 그리고 보조원장은 품목이나 채권 채무를 기입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품목명, 상호 등 잘 기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조장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장부는 회사 실정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장부들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할 장부들도 그렇고 회사 실정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부는 비치 기장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록하는 장부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매출처 원장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거래처와 그 금액을 기입하는 장부다. 그래서 어떤 거래처에 우리가 품목을 매출을 했고 또 그 거래처의 외상 채권 부분이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거래처별로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받으러옴 수불부. 그래서 받으러옴의 변동을 기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으러옴이 들어왔을 때 또는 그 받으러옴을 회수했을 때 또는 배서양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이 되겠죠. 네 번째로는 재고 수불부. 그래서 재고 자산의 입고 출고를 기록한다. 이게 상품, 제품 등 같은 그런 품목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들을 기록하는 장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대장. 그래서 고정자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장부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고정자산, 다시 말하면 유형자산이 되겠죠. 유형자산들,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품목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그 자산의 현황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입처 원장. 우리가 이제 매입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 채무 거래처와 그 금액을 기록한다. 그래서 어느 거래처에서 어떤 품목을 얼만큼 매입을 했고 외상 대금이 우리가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 등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되는지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급어음 수불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의 변동 내역 등을 기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했을 때나 어음은 상환, 지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기록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매출장. 그래서 매출 품목별 수량, 단가 등을 기록하는 장부다. 그래서 얼마큼 어떤 품목을 판매를 했는지 기록하는 장부가 매출장이 되겠죠. 그 다음 매입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품목, 매입 수량, 매입 단가 등을, 그래서 매출장이 이제 반대인데 작성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품목을 구입을 했고 수량은 얼마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얼마에 단가는 얼마에 구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야 되는 장부가 매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 그래서 발생 비용을 기록하는 장부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 출납장부터 10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꼭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장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 회사 실정에 맞는 장부를 작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장부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계정 과목별 보조 장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에 관련된 계정 과목 및 장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금입니다. 현금은 현금 출납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액현금 출납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소액현금 출납장은 현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가 되겠죠. 두 번째 당자예금이다 그랬고, 당자예금 출납장 또는 어음, 수표, 양식에 대한 수불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기록하는 장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자금의 입금, 출금, 애입, 이출 같은 것과 어음, 수표의 수불 기록을 작성하는 장부들이다 보면 되시겠고요. 그다음 유가증권이다 그랬죠. 그래서 유가증권 기입장, 그래서 국채나 공채, 주식 등의 매수 매도와 관련돼서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매출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상비용 받으러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처별 원장이 매출채권, 외상 매출과 연결이 된다는 거고, 받으러움 기입장은 내가 어음을 받았을 때, 그래서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과 연결이 된다는 거고, 매출처 원장은 매출처별 외상 채권 발생 소멸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고, 받으러움 기입장은 어음 수입 지출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는 장부다. 자, 상품, 원료 등의 재고자산에 관련된 계정 과목들은 재고수불부, 재고원장 또는 뭐 상품 재고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다. 토지, 건물, 뭐 유형자산 등 이런 것들, 그래서 유형자산 대장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과 감가상각 등의 내용을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자산, 그래서 기타자산, 부채, 자본, 보조부다. 그래서 기타의 자산, 부채, 자본, 보조부에 통합해서 기록을 한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 실정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업의 실정에 맞는 장부를 선택해서 기업 실정에 맞게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계정별 보조 장부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채무. 그래서 매입채무는 매입처 원장, 지급 어음 기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처 원장은 외상 매입금의 발생과 지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급어음은 어음상의 채권 발생과 소멸을 기록하는 장부다.
차입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원장, 그래서 차입금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부채, 그래서 기타 자산, 부채, 자본의 보조부다. 그래서 기타의 자산, 부채, 자본, 보조부에 통합해서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정 과목별 보조 장부의 종류, 그래서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금, 주식대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식회사에 한해서 기록하고 주식의 변동사항, 이동사항을 기록하는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자본, 그래서 기타의 자산, 부채, 자본의 보조부, 그래서 기타의 자산, 부채, 자본의 보조부에 통합 기록을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비용과 수익 계정에 해당하는 장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했을 때는 매출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출장은 매출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기록을 하는 장부다. 그리고 매입을 했을 때는 매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한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기록하라. 제조원가다 그래서요. 만든 원가, 그래서 원가 원장이 필요하고 원가 계산 기간별 원가 원장 내용들이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기업은 제조 원가가 중요하고 그 관련된 원장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여, 여교통비 또 더 많죠. 비용 계정 과목들은. 그래서 그런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항목별로 발생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경비, 그래서 제조경비 면세장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제조에 관련된 여비랄지 송호품이랄지 등등등 항목별로 발생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 외 수익, 비용 등, 그래서 기타 수익 명세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등 내용들이 기록되는 장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야기했던 장부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장부들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회사에 맞는 장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부의 명칭도 지금 이야기했던 이 예시 내용들처럼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양식도 꼭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 회사에 맞게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회사가 있더라. 그러면 재고 수불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그래서 있는 경우는 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장부들 중에서 해당하는 장부를 똑같은 명칭으로 굳이 안 써도 괜찮지만은 이런 식의 장부들을 사용하면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당좌 예금 출납장에 대해서 작성과 마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좌예금 출납장은 은행에 예금된 통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입금되거나 예입했을 때 차변 예입란에 기록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표를 발행했거나 인출, 돈을 찾았을 때 인출 쪽에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전기월 된 금액이 20만 원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음 날짜입니다. 1월 2일 거래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현금 100만 원을 예입하다. 그래서 날짜는 2일이 되겠고요. 현금을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했죠. 그랬기 때문에 현금 예입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100만 원.
자, 잔액은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더했고, 자, 인출을 빼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일입니다. 상품 60만 원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날짜는 10일이 되겠고요. 당좌 수표를 왜 발행했니? 상품 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좌 예금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인출 쪽에 6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일입니다.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역시 상품을 매입해왔네요. 그래서 상품 매입,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일입니다. 날짜는 17일. 상품 150만 원을 매출하고 현금을 받아 즉시 당좌 예금에 입금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에 현금은 받았지만 입금을 바로 예금을 했기 때문에 현금은 굳이 정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냐? 상품을 매출을 했다. 그래서 150만 원이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일입니다. 외상 매출금 250만 원이 당좌 예금에 입금되다. 그러니까 당좌 예금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증가가 됐느냐? 외상 매출금이 입금이 됐다. 그래서 뭐 입금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외상 매출금 횟수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잔액을 계산을 해보면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5일 사무실 에어컨 20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면 인출이 되겠죠. 근데 이유는 뭐니? 사무실 에어컨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잔액은 이제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감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월계 누계 형식으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계인데요. 앞서서 다른 장부 이야기 할 때도 했던 건데 전기월은 실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 전기월은 전 연도에 들어와서 있던 금액이 넘어온 것 뿐이고 1월에 실질적으로 당좌예금이 증가된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월계를 계산할 때는 전기 2월 금액을 빼고 합계를 내줘라. 누계는 당연히 더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계는 월계에다가 전기월도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위에 한 줄을 그어서 합계선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감할 때는 잔액란 그리고 월일 날짜까지 두 줄 이중선으로 마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자, 이번에는 보조장부의 하나죠. 매입장과 매출장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입장과 매출장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매입하고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장부이지 상품이 재고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는 장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전기월, 차기월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매입장, 매출장에는
전기월이나 차기월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월에 매입하고 매출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장부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매출장 양식이 있는데요. 날짜를 기록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상호를 기록합니다. 상호. 그리고 상품을 구입했는데 그 상품 대금을 어떻게 했는지 그 조건을 오른쪽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현금 줬으면 현금, 어음 발행했으면 어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세부 사항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작성을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V 상사에서 갑상품 100개 하나에 1,000원씩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인수님 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날짜는 5월이고요. 날짜 3일이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구입했다? V 상사. 그러면 이 상품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조건은 무엇이다?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갑상품 100개 하나에 1,000원짜리. 그러면 100개 1,000원씩 구입을 했는데 금액은 1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인수님이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수우님 해서 우님은 5,000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날짜 기록하고 상호를 기록했죠. 그리고 상품이 구입했을 때 조건, 그리고 어떤 상품을 얼마큼 사왔는지, 품목, 수량, 단가, 그리고 매입할 때 운임은 원가 가산이 되죠. 그래서 원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원가에 플러스 해주기 위해서, 가산시켜주기 위해서 현금 지급한 내용도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하나가, 금액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작은 금액란에서 각각 기록한 다음 그 금액을 합계해서 금액란으로 이동을 시켜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장도 하루 거래가 끝났으면 밑으로 한 줄을 그어서 하루가 끝났다는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일입니다. V 상사에서 구입한 갑상품 10개를 반품하다. 자, 날짜는 4일이죠. 어디에서? V 상사에서. 어떻게 했다? 반품. 그래서 반품해도 되겠고 환출 뭐 이런 식으로 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갑상품인데 몇 개냐? 10개라고 했습니다. 10개. 하나에 1,000원짜리였죠. 그러면 금액은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하고 다른 점은, 위에는 수량, 그 구입했던 수량에 대한 금액이 있고 운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서 넘긴 거고, 지금 이거는 금액이 한 건이죠.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썼다가 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금액란으로 이동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줄을 그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거는 매입장이라는 거는 물건을 사온 거, 매입한 거고, 환출, 반품됐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이죠. 들어온 게 아니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시면 환출된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일입니다. Y 상사에 갑상품 50개 2,000원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운반비 1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자, 매출을 했기 때문에
아래에 이제 매출장이 있습니다. 매출장. 그래서 매출장에다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입할 때 운임은 원가가 증가가 되는데 매출할 때 운임은 그냥 비용 처리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건 비용 처리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비용을 처리했다면은 매출한 금액과는 관계가 없겠죠. 그러면 운반비는 매출장에 기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9일날 Y상사의 갑상품 50개 2,000원씩 판매한 것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5월 9일이 되겠죠. 그래서 상호 Y상사 대금을 어떻게 했다? 외상으로 했다고 그랬죠. 외상. 그리고 무슨 상품? 갑상품. 몇 개라고 그랬죠? 50개 2,000원이네요. 그래서 50개. 그래서 50개 2,000원씩이면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상호 기록을 해주시고 조건, 대금의 조건, 그리고 어떤 상품을 몇 개 얼마씩 팔았는지,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줄을 밑으로 그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날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1일이 되겠습니다. Y 상사에서 매출한 갑상품 10개가 환입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Y 상사에 매출한 10개 환입됐다. 그럼 날짜는 11일이 되겠고 거래처가 Y 상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왔으니까 환입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품목은 갑상품이고 개수가 10개라고 그랬습니다. 10개. 단가 200원씩 2,000원씩이었죠. 그럼 10개 2,000원이니까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해서 얘는 아까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 그어야죠. 선.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선 한 줄 그어 가지고 일수가 변경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날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일입니다. 16일 서울 상사에서 을상품 200개 2,000원씩 40만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랬습니다. 자, 매입했으니까 매입장에 기록해 주셔야 되겠죠. 날짜는 16일이고 회사 이름이 자, 회사 이름은 서울 상사가 되겠죠. 그리고 매입을 했는데 매입 조건은 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상. 그리고 상품은 을상품이 되겠고요. 수량은 200개. 개당 단가는 2,000원씩. 그래서 금액은 총 40만 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가 또 끝났죠? 그럼 줄 긋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루 마무리가 되면 항상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주자. 자, 다음 18일입니다. 서울 상사에서 구입한 을상품 만원 애누리를 받았다. 애누리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18일이고 어디 상사? 서울 상사. 그리고 애누리죠. 내용이. 그래서 애누리. 그래서 금액은 만원이다. 그래서 애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사 이름하고 애누리만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의 애누리를 받았다는 걸 표기해줘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을상품 애누리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분량에 따른 애누리다 이런 부분을 표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애누리를 했으니까 환출했던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두면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루가 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줄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1일입니다. 그래서 전북상사에
아래의 상품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래서 갑상품 30개 2,000원 6만 원이고 을상품은 50개 3,000원 15만 원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매출을 했으니까 매출장에 기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는 21일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전북 상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조건이 약속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또는 뭐 약속어니까 약어 이렇게 약자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큰 품목이 갑상품 개수가 30개였죠. 개당 단가 2,000원씩. 그리고 을상품 50개를 팔았대 했습니다. 그래서 개당 단가는 3,000원씩. 그래서 자, 금액이 두 개죠. 그러면 앞서 매입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 작은 금액란에서 각각 기록해서 합계 금액을 옆으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개 2,000원씩이니까 6만 원이 되겠고요. 50개 3,000원씩이니까 1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합계 금액은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루가 끝났으면 자, 밑으로 줄을 한 줄 그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입니다. 전북 상사에 매출한 을상품 10,000원을 애누리하다. 자, 그러면 날짜는 25일이 되겠고요. 상호 전북 상사죠. 뭐 했다? 애누리를 해줬다. 금액은 10,000원. 자, 이 부분에서도 이런 내용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했는지는 정확히 말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냥 그 분량에 대한 애누리다 뭐 그런 식으로 적당히 써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물론 굳이 안 쓰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애누리를 했으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준비된 거래에 대해서는 장부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장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매입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매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매입 매입 금액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매입했던 금액을 합계를 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입했던 금액만 더해 주시고, 그리고 매입을 하면서 애누리를 받았거나 또는 할인 또는 환출이 있는 부분만 따로 장부에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위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입한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할인, 환출을 뺀 실질적으로 매입했던 순 매입액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등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총 매입액을 계산했으니까 위에 한 줄을 합계선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합계선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총 매입액에서 애누리, 할인, 환출을 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한 줄 합계선, 밑에는 이제 마감선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위에 한 줄, 밑에 두 줄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항상 마감할 때는 장부는
날짜, 월일, 날짜도 마감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짜는 그냥 바로 두 줄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매입액은 50만 5천 원, 매입 애누리 할인 환출이 2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입한 순매입액은 48만 5천 원이고, 이거는 이제 5월의 마지막은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31일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장도 마감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한 총 매출액을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매출 애누리 할인 그다음에 환입에 대해서 별도로 또 계산할 겁니다. 그다음 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매출한 순매출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합계 방법도 실질적으로 판매 금액 전체 금액을 먼저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환입 및 애누리 된 부분을 다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금액을 빼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매출액은 28만 원이 되겠다. 그리고 자, 마감은 31일 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 줄 긋는 방법 위에 합계를 냈기 때문에 위에 총매출 위에 그 총매출액 위에 한 줄 선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순매출액은 위에는 한 줄, 밑에는 두 줄 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두 줄 해서 마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조 장부 중에 하나인 매입장과 매출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